안녕하세요. 꿈꾸는 청수아짐입니다. 비라도 시원하게 내렸으면 싶은 무더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고 폭염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한 분이 저의 살아온 이야기, 돌싱으로 살아가는 연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저런 생각도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제 채널을 개설할 때 저의 컨셉이랄까 키워드는 가진 것 없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한 청수아짐의 희망 찾기 내지는 행복의 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추구하는 것은 밝음이었고 긍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두운 가구를 덜추는 것은 어쩌면 어그로를 노려 조회수를 올린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저에게는 아픈 생채기이기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처음부터 조금은 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말하는 밝음은 그저 단순한 쨍한 밝음이 아니라 어둡고 절망적인 긴 터널을 지나온 뒤에 오는 그런 희망의 빛 한 줄기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며 살아있음의 빛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청소 일을 하면서 오평의 좁아터진 원룸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삶을 예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맥락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의 저처럼 지금 아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에게 작은 힘이나마 동기부여가 되고 싶고 마중물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가져봅니다. 제가 청소 일을 시작한 계기도 그래서 대학원을 나와 강날에까지 서신 분인데 당시 청소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하는 글을 보고 나도 아무 일이라도 해보자 하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복을 타고 나서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외동딸이라 많은 사랑을 받으며 별 아쉬움 없이 여유로운 유년과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참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빠삐용에서 보면은 빠삐용이 독방에 갇혔을 때 악몽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악몽에서 판사가 그럽니다. 그래, 너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을 낭비한 죄로 너를 고발하노라. 인생을 낭비하고 청춘을 무의도식하며 지낸 죄, 저희 죄는 분명 유죄입니다. 전 공무원 시험 한 번 낙방하고 목적의식을 잃은 채 적당히 과외 알바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나이 되면 괜찮은 남자 만나서 평균 정도의 삶을 사는 게 제 꿈이었죠. 젊은 날 치열하게 살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제 길을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피하고 편하고 쉬운 길만 가려 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게 제 자신이 좀 창피스럽지만 그때는 너무 세상을 만만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결혼이 자꾸 미뤄져서 40을 넘어서 한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는 싱글 동호회라 신혼이나 직업이 확실해야만 했고 그 사람은 공기업 직원이었고 총각이었고 첫인상이 참 반듯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고아라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저의 눈엔 뭐가 씌었는지 그렇게 결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저를 나무라시기를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모임에서 만난 사람을 신뢰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어떤 루트를 통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사람 보는 안목이 형편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납니다. 사람 보는 안목, 그리고 아닌 사람은 과감히 손절할 수 있는 용기도 그 사람의 실력이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이가 많고 제가 이세가 급하다 보니 그 사람의 재정 상태나 가정 환경, 교우 관계를 면밀히 따지지 않은 게 제 불참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유흥에 빠져서 매일 술집 출입이고 제대로 된 생활비도 못 받고 여기저기 카드 돌려막기 바쁘고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인지 마음속에 어떤 결핍을 유흥이나 방탕, 자기 가시로 해소하려 했습니다. 저의 우울증은 기포만 갔고 자살 시도, 대인 기피증 등 정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했더니 경과가 좋아서 생계를 위해 저는 여러 알바를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제가 정성을 다하면 저 사람이 언젠가는 가정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절대 안 될 사람은 빨리 손절하고 제 갈 길 가야 하는데 저는 그냥 10년을 낭비했습니다. 이혼하고 본가로 돌아왔지만 저를 기다리는 건 병든 노모와 빚과 가정 문제로 알코올 중독이 되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오빠, 그리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조카였습니다. 참 세상이 저에게만 유독 가혹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엄마의 병세는 심해져 치매 증세도 있고 오빠는 시도 때도 없이 포근을 해대고 조카는 조카대로 사고뭉치였습니다. 저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오전엔 은행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엔 노모 간병에 집안일까지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거기다 중간에 오빠들의 빚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2번이나 유찰되고 겨우 돈을 빌려서 경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 삶의 고단함과 힘듦은 그냥 길고 긴 악몽을 꾼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엄마 문제는 오롯이 제 책임이 되었고 병원 한번 가지 않고 집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참 저의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저의 고달픈 여정도 엄마가 돌아가셔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의 십자가처럼 업보처럼 짊어진 삶의 무게가 다소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투잡을 뛰면서 모은 돈으로 작년 12월 작은 오피스텔을 장만해 살고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저에겐 제 눈물과 땀이 모여 장만한 저의 안식처입니다. 예전에 주말 저녁이면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주위 아파트 단지를 배회했었습니다. 저녁 식사 무렵이면 창가에 노란 불이 켜지고 그 불빛을 따라 가족들의 모습이 비춰지면 저 가족들은 모여서 된장찌개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겠지. 때로는 밥투정하는 자식의 머리도 어루만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제 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비록 제 곁에 남편도 자식도 없지만 혼자의 삶에 감사함으로 충만합니다. 지난 삶이 너무나 고단했기에 비로소 지금의 삶이 여유롭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육체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일도 줄이고 은행 청소 일만 하면서 유유자적하며 한가로움을 즐깁니다. 멀고도 험한 길을 돌고 돌아 이제야 제 영혼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평초처럼 그 어느 곳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상이란 대지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심파로 흐른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활기차고 밝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청수아짐이었습니다.